주민문학 제목은 이제 지구 리셋 다시 이대로 진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지구 리셋이라는 그 과학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문명 있잖아요. 지금 현대 문명, 인류가 갖고 있는 문명. 지금 현재 문명이 과거에도 한번 이런 문명이 있다가 다시 리셋, 싹 다시 리셋됐다는 학설이거든요. 그 학설의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대표 사진으로 내건 건 그 과거에, 지금 현대 문명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문명인 것 같은 시대의 인형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문명 사람들이 이 인형으로 갖고 있었던 듯한 물체가 발견이 된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지그리스의 이제 증거가 뭐냐면, 온도를 본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보면, 현재와 비슷한 온도 영역이 있었던 때가 5차례 있었대요. 지금까지 합해서 5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4차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2만 년 전에 한 번, 33만 년 전에 한 번, 24만 년 전에 한 번, 12만 년 전에 한 번, 공교롭게도 한 10만 년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와 비슷한 온도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 온도 영역에서만 생물이 살 수 있대요. 인간을 비롯해서. 그 과거에 이런 온도가 있었다가 이 온도 변화가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물이 다 리셋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 문화가 지구의 5번째 문화다 이런 게 이제 이 온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그러면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온도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리셋이 돼서 또 몇십만 년씩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문화는 지금의 인류가 갖고 있는 이 현대 과학 문화가 처음이 아니고 5번째 지구가 리셋되고 5번째 시작되는 4번 리셋되고 5번째 시작되는 문화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 주장의 근거가 이런 온도로도 이제 밝혀지지만 아, 이상한 물체가 이제 발견되기도 해요. 그 지구에서. 가장 그 최근에 아주 리셋은 아니고 거의 리셋이 될 뻔했던 적이 2억 5천 100만 년 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건데 해양 생물의 약 96%, 그다음 육상의 척추동물의 약 70%가 그냥 멸종돼 버린 거예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설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해성이 지구하고 충돌이 돼서 온도 변화가 생겨서 리셋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석판이 지진에 의해서 불이 붙으면서 그 가스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생겼다. 그런 가설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2억 5천 100만 년 전에 거의 지구 리셋에 가까운 생물종의 대부분의 종이 멸종됐던 그런 기록이 과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12억 년 전에 이제 리셋이 됐다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그 온도표로 보여드렸던 거고. 근데 2억 5천 100만 년 전에 리셋은 아니지만 거의 리셋 수준의 이제 대멸종이 또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지구 온난화인 거예요. 기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본다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 세계 각국의 노력이 얼마나 그 필요한 노력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문화가 지금 현대 문화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리셋됐던 문화가 있었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이제
오파츠인데 오파츠가 뭐냐면 out of place artifact라 그래서 그 약자인데 그러니까 그 시계하고 전혀 걸맞지 않은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 것을 오파츠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유물이 그 유물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오파츠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음, 어, 베베클리 테베라는 그 문화인데 이게 이제 이란에 있는 문화예요. 건축 시기가 약 9,500년 전 거로 확인이 돼요. 현소 저기 연대 측정으로 하면. 근데 이 9,500년 전은 언제냐면 신석기 시대 초기거든요. 신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돌도끼를 갖고 막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그런 인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는 연결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둥이 발견된 거예요. 이 기둥도 한두 개가 아니고 원형 기둥으로 몇 군데씩이나. 근데 그 기둥 안에 어떤 그림들이 조각돼 있냐면 뭐 사자, 여우, 뱀, 멧돼지 이런 게 이제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태는 멧돼지일 것이라고 추측이 될 뿐이고 사자일 것이라고 추측이 될 뿐이지 지금 현대 사자, 멧돼지하고는 조금씩 틀린 거죠.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조각돼 있거든요. 신석기 인류가 만든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파치에 그냥 도저히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발견되면서부터 지구가 리셋된 게 아닌가. 문화가 리셋돼서 새로 또 문화가 생긴 거 아닌가. 새로운 또 생물이 생긴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죠? 단백질 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그 생명체가 생겨서 식물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인류가 발전된 게 리셋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유물이 발견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오파츠는 3억 년 전 된 탄광에서 발견된 건데 산소 측정은 이제 3억 년 된 그 지층이에요. 거기서 수레바퀴 비슷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물도 3억 년 전에 이런 유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파츠예요. 이게 지구 리셋의 증거로 이제 또 하나의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쐐기가 발견됐거든요. 이건 뭐 도끼 비슷한 거죠. 뭔가 이 구멍에다가 막대기를 끼워 놓고, 어, 지금 우리 부각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 도끼 비슷한 거. 그 알루미늄 도끼 비슷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11,000년 지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구석기보다 훨씬 전 시대죠. 근데 이 알루미늄은 사실 인류가 언제 발견을 하냐면 1800년도에 발견을 합니다. 그다음에 발견하고 한참 뒤에 1885년부터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알루미늄 제품이니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한테. 근데 11,000년 전 지층에서 알루미늄 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 오파치죠.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도끼를 만들 수 있는 문명이 11,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5억 3천만 년 전에 종 비슷한 금속 물체 하나가 그 지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또 3억 2천만 년 전 지층에서 굉장히 정교한 금속, 무슨 부속품 같기도 한 굉장히 정교해요. 뭐 1cm, 1cm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금속 물체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죠? 그러니까 오파치죠. 전혀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문명이 있었다가 리셋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화석으로 발견이 된 게 있는데 삼엽충도 아니고 분석을 해보니까
기계 부속품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계 부속품이 발견된 지층이 아닌데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12세기에 생겨진 그 스페인의 살라망카라는 성당이 있어요. 저도 여기 가서 여기 조각돼 있는 것 중에 개구리를 찾아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를 떨어지게 찾느라고 한 1시간여를 그 조각품을 열심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손가락만한 조각품들을 나열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에, 오파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돼 제가 갔다 왔던 곳인데 우주 비행사 조각품이 있다는 거예요. 12세기에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우주 비행사 조각이 있는데 지금 우주 비행사랑 너무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오파치예요. 과연 이 시대 12세기의 사람들이 이런 우주 비행사 조각을 지금 현대 우주 비행사하고 너무나 똑같은 이 조각을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오파츠인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발견된 로스웰 돌멩이라는 건 뭐 굉장히 정교한 조각이 돼 있고 이 돌멩이의 물질 자체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래. 이것도 오파츠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주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그 물질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뭐 정체불명의 종이 발견된 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도는 잘 모르는데 한 1cm 정도 크기, 큰 거는 한 10cm 정도, 작은 거는 1cm 정도의 그 금속 구슬이 발견이 됐어요. 용도는 모르는 거죠. 추측도 잘 안 되고. 근데 이 금속 정교하게 이제 금속 그 구슬인데 28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28억 년 전에 이 금속으로 구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문화가 지구상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문화가 한번 리셋 됐었다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 리셋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지구 리셋설이 확연하다라는 것을 조금 믿게 됐어요. 이게 이제 뭐 과학적인 추론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 지구가 오묘하구나. 이 인류가 이 지구 역사에 비하면은 진짜 찰나. 나라는 존재는 진짜 아주 작은 미생물에 불과한 존재구나라는 걸 또 한번 격하게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이 얼마나 집중돼야 되는 삶인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음, 반어법적으로 이제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문명이 지구 리셋 과학에 의한다면 지금 문명도 영원하진 않고 또 한 번 리셋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그러면 리셋이 되고 뭐 또 몇만 년 동안 또 이렇게 지구에 생명체가 없다가 또 이제 뭐 지금처럼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바닷속에서부터 뭐 단세포가 생겨서 이렇게 또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류의 모습이 그대로 진화될까? 지금처럼 똑같이 반복이 될까? 거기에 제가 의문이 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반복이 된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대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인형인 듯한 유물. 그 인형인 듯한 유물의 그 인형을 보면 손가락이 네 개예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우리에 해당되는 머리가 우리하고 똑같진 않아요. 근데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인형이. 그래서 인형이라고 어, 과학자들이 이제 그, 유물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리셋된 과거에 존재했었던
과거 문명의 인형이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리셋이 돼도 아마 비슷하게 인류는 어, 지금의 형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편의에 의해서 지금 된 거거든요.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걸으니까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과학이 이 손가락에서 태어난 거죠. 핸드폰 우리가 굉장히 막 젊은이들 핸드폰 그 자판 두드리는 거 보세요. 뭐 거의 그냥 뭐 신기에 가깝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인류가 리셋되면 지금 다섯 번째 리셋된 그 문화라고 하는데 또다시 리셋이 돼도 아마 인류는 비슷하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거의 유사하게 또 지구는 어, 인류가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제가 왜 주민문학 주제로 삼았냐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최고의 여태까지 살다 간 인류 중에 가장 행복한 인류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인류가.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작은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 인문학 전에 이제 이 SNS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이 작은 SNS 하나로 내 생활을 모든 전 세계 인류한테 보여줄 수 있고 저 구석에서 누군가 올린 그 동영상, 누군가 올린 누군가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사고방식을 이 작은 기기 하나로 바로 시간차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갖고자 하면 가질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널려져 생산되고 있어요. 음, 물론 돈이 있어야지만 그걸 갖겠지만, 근데 그걸 갖고자 노력한다면,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그죠? 물론 이런저런 핑계 있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곤란한 게 있겠지만, 근데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상태,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인간은 갖고자 하고 싶은 물품이 있어도 그것을 갖고 싶은 방법이 전혀 없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해도 내가 종으로 태어났다. 그럼 내가 책을 읽고 싶어도 내가 암만 노력을 해도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근데 지금 현대의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내가 책을 읽고 싶다 읽을 수 있고 책이 비싸서 못 산다 그러면 뭐 알바를 하든 돈 벌어서 그 책을 살 수도 있는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현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인류 중에 가장 행복한 인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역시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라는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역사책들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이죠. 나하고 비슷하게 살다 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는 나의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내가 그 평가를 하고 싶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리더 또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 뭐 가끔 우리가 뭐 미국 라이브나 가면 이제 뭐 자주 보잖아요. 우리가 팀메이트 여행 가면 이제 미국 리더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뉴스킨 사업의 형태를 나의 뉴스킨의 미래는 어떤가 굉장히 궁금하시다면 이미 뉴스킨 사업 리더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비슷한 유형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음, 여러분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미래가 궁금하다면 내 미래는 어느 시대인가 존재했던 인물로부터 데자부식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뉴스킨 사업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유형으로 따지면 크게는 두 개, 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뭐 좀 넓힌다면 한 대여섯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렇죠? 긍정적이면서도 소심하거나 부정적이면서도 따뜻하거나 대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은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유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리셋된다는 이 이론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나의 미래. 우리가 봐왔던 유형 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유형을 만나면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주제를 꺼내 왔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공부였어요. 우리 오파츠라는 제품이 유물이. 그러니까 지구가 리셋됐다라는 이 설에 대해서 나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고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우리의 짧은 인생을 활짝 피는 아주 소중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성공 공식을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공식. 험담을 험담을 참으면 참으면 리더가 되고 감사함을 감사함을 깨달으면 깨달으면 그룹장이 된다. 그룹장이 된다. 나는 나는 험담을 험담을 참고 참고 감사할 줄 아는 리더다. 찐 리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